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켜보기 어렵다면 직접 결단을 내리겠다며 경고했습니다. 네, 권영철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권영철의 화이뉴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네. 원래 권 기자님께서 사회 전반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범죄 사건이라든지 경찰 검찰 관련된 이슈 저를 취재원으로 예, 취재를 많이 좀 하죠. 저를 괴롭히기도 하셨는데. 근데 어떤 전기를 떠나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하루하루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 분들께 많이 죄송하죠. 아이고. 네, 오늘 준비한 뉴스 소개해 주시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졌다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총장의 지위를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막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왜 점점 막장으로 치닫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막장. 검찰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걸 막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직 네. 검찰총장은 어떻게 중앙지검과 대검 사이에 공문을 올리고 대검은 공문에 대해 반박하고 대외적으로 이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막장이다.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할 때마다 저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검찰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급 간부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네. 검찰 간부 출신 중견 변호사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가 갈라졌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급자인데 상급자인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든 모습인데 예.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잘못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반기를 드는 건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부딪히면서 갈라진 건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다.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다는 거죠. 리더십의 문제다. 예, 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첫 번째는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무리를 했다. 네. 세 번째는 처음부터 특임 검사로 갔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서 네네. 한동훈 그 측근이죠. 네.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검이 네. 그 축소 왜곡 수사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읽힐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인사가 무슨 원인이 됩니까? 이게 윤 총장이 네. 지난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서울중앙지검 참모진을 그대로 대검으로 옮겨갔어요. 아, 네, 그랬죠. 예, 1, 2, 3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네. 핵심인 공안부장, 반부패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기용을 했죠. 예. 또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017년 특수 1부장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친이대로 대검 참모진을 꾸렸죠. 그 말이 많았죠. 예. 네네. 그러다가 올해 초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인사에서 측근들이 모두 자천됐죠. 네네. 윤 총장은 고립무원이 됐고요. 당시 한국일보가 2차 검찰 인사폭풍 윤석열 6개월 처나 무너지다 이런 제목을 뽑았을 정도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친이대들만 깔다 보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당시에 사실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찰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었지만은 윤 총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많았다는 네. 일이죠.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그 대통령의 권한인데 예. 사실은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의 측근들을 대검으로 대거 승진 포진시켰고 사상 최초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검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특수부 출신들만 뭐 뽑아서. 승승장구하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하면서 다시 한편을 본다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는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의 측근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리는 그런 네. 인사가 일어났고 윤 총장의 힘을 빼는 인사가 빼는, 일어났고 네. 사실 지금의 검찰 내부 막장으로 불리는 저 갈등이 그때부터 잉태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은. 거기서부터 그게 씨앗이 네. 되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검찰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시로 툭탁툭탁 뭐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의견도 다르고 그랬잖아요. 큰 수사가 있을 때마다 늘 긴장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대검 사실 중수부가 있을 때는 총장이 직접 그립을 지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수사 매일 뭐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과장이 매일 총장에게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중수부가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면서 수사력이 모두 중앙지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힘이 세지니까 관계가 묘하게 되게 있어요. 묘하게. 예, 그러니까 예. 총장을 패싱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그 중수부가 폐지된 뒤에 그 취임한 검찰총장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들다. 예.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푸념을 들었어요. 검찰총장이. 예. 네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윤 총장도 총장 되기 전에는 중앙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중앙지검장 그것도 2년이나 했죠. 예. 근데 검찰총장과의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패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건 뭐 검찰에서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국정감사라든지 네. 그 회의할 때 자주 듣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다. 실제 실세였죠. 실세였고 총장보다 먼저 총장보다 임명된 중앙지검장이. 위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총장이 된 뒤에 중앙지검 그립을 세게 지려고 하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을 하는 모양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 뿌린 대로 거두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네네. 결국 그래서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의 충돌, 갈등 여러 가지 또 변수들과 개입되는 원인들이 있긴 네. 하겠는데요. 네. 대 기자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막장, 소위 말하는 막장으로 치닫는 검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네. 검찰이 가장 민감한 건 인사권입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자리에 갈 거냐. 이게 검찰에서의 승진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변호사를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냐 거치지 않았느냐가 수임하는 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영향이 크고요. 전관으로서의 힘. 네, 그렇죠. 예.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이 이원화됐다. 인사 대상이 되는 검사는 인사권자 편에 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검찰은 안 변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대통령의 총애를 누가 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검찰 전체를 움직이는 건 서글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업자득. 네. 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도 사실 그와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수사를 주도한 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당하고 있는 수사 방식이 자신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휘둘렀던 칼을 본인이 이제는 직접 받게 되는. 그렇죠. 네. 전직한 검찰총장은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 무소불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상대방은 억울하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평이었는데 네. 그 관행은 그대로 둔 채 대상만 바꾼 형국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부메랑으로 된 거죠. 네네.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예. 박수 받을 때 뒷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수 받을 때 뒷일. 예. 참여정부 초기에 대검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차떼기도 밝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의 검사로 칭송을 받았죠. 예, 기억납니다. 예, 네. 팬클럽도 개설됐고 뭐 보약 지어주기, 검찰 독립 후원기금 모금하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지금은 칭송하지만 수사가 끝나면은 정치권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대선자금 수사 끝나자마자 대검 중수부 폐지론으로 네. 한창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
강금실 법무장관 송광수 총장이 뭐 한참 갈등을 빚을 때 송 총장이 내 목을 쳐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도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명분도 있고 힘이 실렸죠. 네.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고요. 네네.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직행했죠. 그렇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지지였는데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로 잘못 이해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본인 개인 예. 인물에 대한 지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이란 거죠. 예. 네. 검찰이 대행 비리 사건 수사하고 나면은 항상 그 후폭풍에 시달려온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의 역사죠, 그것이. 예, 예, 예. 네. 그런데도 검찰은 박수 받을 때 뒷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윤 총장이 실제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면 네.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 10%를 넘고 있다고요. 1월 달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2위가 나왔었고 이낙연 2위, 네. 전 총리 다음에 지금은 이번에는 3위가 나왔는데 윤 총장이 어쨌건 뭐 여권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윤 총장은 대권 주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에 관심 없으니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이미 밝힌 바는 있습니다. 예, 스스로가. 예,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네. 김웅 의원은 여당에서 윤 총장을 공격하면 할수록 대권 후보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고 있다. 네.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은 대선 후보가 제대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죠. 그런데 윤 총장이 10%가 넘는 이런 지지율로 부각이 되니까 미통당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네, 동반상승하고 있다. 네. 사실 이렇게 가다가 윤 총장을 찍어내면 곧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 반열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들은 윤석열 그 검사 네. 그리고 그 특검 네.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미통당 그랬죠. 네, 근데 그 역사는 완전히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생물이다. 예, 언제 네. 변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재밌습니다. 네 번째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목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 어제 국회 법사위 열렸는데 추미애 장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저 결단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단이 근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없잖아요. 없죠. 예. 추천하기도 하고 하지만 없죠. 네. 추천도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서도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은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이래본 법무부 장관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법조도 오래 출입했지만은 장관과 총장은 거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많거든요. 많죠. 예. 인사할 때도 총장이 버텨서 인사가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 장관 말대로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이래본 법무부 장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빚을 때는 좀 큰일, 중수부를 폐지한다거나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검찰 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 좀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 네.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사실 하진 않거든요. 과거에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강정구 동국대 네. 교수에 대한 그 구속 여부 이거 가지고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먼저 서면 지휘하니까 수용했고 네. 그리고 총장은 바로 옷을 벗었죠. 사퇴했죠. 네. 예, 그런 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검찰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닌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야가 갈리고 서로 싸우는 정쟁적 모습이 검찰 내부로 옮겨 들어와서 편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검사들도 이제 편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편이 갈리고 있다. 예, 추 장관 편, 윤 총장 편 이렇게 그런 문제들 이게 좀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 개혁은
우리 표 의원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지만은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드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발 막장 드라마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공정한 수사,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네. 과거의 검찰이 강한 자, 있는 자 편에 서서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네. 무섭고 차가운 모습이었다면 그걸 고치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될 텐데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지고 정치권처럼 싸우는 검찰, 이건 개혁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본질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커지는 게 곧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게다가 총장은 길어도 1년 뒤에는 떠나갈 사람이지만은 네. 장관은 인사권을 쥐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2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연일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한 중견 법조인은 장관과 총장이 협력하라는 건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 예. 상하 관계로 보면은 장관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 네.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로 보면은 잘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가 된다. 아,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기자님 이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다섯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지검장이 아래에서 치받으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 예.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건 윤 총장 스스로 나가면 좋고 네, 아니더라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냐 그런 네.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 예. 어쨌든 검찰 개혁 잘 진행돼야 될 텐데 국민을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대로 네. 두면은 안 될 텐데 대통령이 빨리 뭐 신임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대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